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핀란드 당뇨 예방 연구에서 고위험군 522명 중 식습관만 바꾼 그룹이 당뇨 발병률을 58% 낮췄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속아왔습니다. 당뇨는 낫지 않는다. 밥을 줄여야 한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 먹고 2시간 뒤 혈당을 직접 재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에이징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입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밥도 줄이고 단 것도 끊었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죠? 그 마음 정말 압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안 잡히는 이유는 음식을 덜 먹어서가 아닙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써야 합니다. 마치 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요. 그런데 당뇨는 기름을 넣었는데 그 기름이 엔진으로 가지 못하고 쫄쫄 새는 겁니다. 차가 힘이 없습니다. 왜 기름이 새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름이 새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당뇨를 고치는 핵심 열쇠입니다. 열쇠 때문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녹슬면 아무리 많이 써도 문이 안 열립니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 혈액 속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왜 열쇠가 녹슬었을까요? 세포한테 직접 물어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당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 못하겠다고 문을 잠근 거예요. 세포가 지친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당뇨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세포가 지쳐서 문을 잠근 병입니다. 그러니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입니다. 밥을 무작정 줄이면 당뇨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설마 하시죠? 밥을 줄이면 혈당이 잠깐 내려갑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열쇠가 더 빨리 녹습니다. 혈당이 더 안 잡힙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일반인의 3배입니다. 열심히 밥 줄이고 계신 분들, 그 노력이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혈당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드시는 것과 알고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밥은 줄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반전이 훨씬 더 강합니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혈당을 잡는 것은 높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팔굽혀펴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굽혀펴기 30번을 1분 안에 하라고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20분에 걸쳐서 천천히 30번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췌장도 똑같습니다. 혈당이 한꺼번에 치솟으면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오르면 췌장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종이처럼 활활 태우는 게 아니라 연탄처럼 오래 타도록. 이게 오늘 1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반전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얘기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세 번째 반전입니다. 당뇨는 습관의 병입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타고난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건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습관을 수십 년간 반복했더니 당뇨가 생긴 겁니다.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습관을 반복하면 당뇨가 되돌아갑니다.
사실 저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40대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식습관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매 끼니 채소를 먼저 드셨고 밥은 항상 식혀서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 끼니 채소를 먼저 먹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건 모르면 나머지가 다 소용없습니다. 집에서 혈당 측정기를 하나 구비하세요. 약국에서 2만 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밥 먹고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세요. 140이 넘으면 지금 당신의 췌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120 이하면 지금 식습관이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0에서 140 사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간을 당뇨 전 단계,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아직 당뇨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그냥 두면 3년에서 5년 안에 당뇨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경계선에 계신 분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뇨로 완전히 진행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40이 훨씬 넘으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는 진행된 이후에도 식습관을 바꾸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핀란드 연구가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식습관만 바꿨더니 58%가 당뇨를 막았습니다. 약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숫자가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숫자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신의 혈당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서 공복 혈당 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식후 혈당이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 혈당은 당뇨가 이미 많이 진행된 뒤에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은 당뇨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식후 2시간 혈당을 아는 것이 당뇨를 가장 빨리 발견하고 되돌리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오늘 바로 약국에 가세요. 2만 원짜리 측정기 하나가 평생 건강을 지킵니다. 당뇨 진단 받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약국에 가세요. 2만 원짜리 혈당 측정기 하나 사세요. 오늘 저녁 밥 먹고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세요.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40% 낮아지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편이 진짜 핵심입니다. 구독하시고 꼭 챙겨보세요. 댓글로 오늘 혈당 측정기 사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웰에이징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였습니다.